철새의 계절입니다. 부산 낙동강에서는 겨울 철새 맞이 행사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철새를 돌보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새를 신성시 여겼던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또 철새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눈에서 벼 베고 나면 떨어진 나락 같은 거 웬만하면 이삭 줍기를 안 했습니다.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이로 두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감나무에 까치밥만은 남길 줄 아는 여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자를 위한 배려일 겁니다. 그나저나 정치판에도 철새가 기웃거릴 시즌이 됐습니다. 그런 철새는 좀 없어졌으면 하는데 말이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간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전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첫 코너 테스 가라사대 기대해 주시고요.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먹방 함께라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방송 진행도 하시고 함께라면도 맛있게 끓여주실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아산에서 활동 중이신 가톨릭 농민회 소속 자매님이십니다. 풍경2의 대표이신 송영숙 안젤라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풍경2, 풍경2 우리말로 2를 하겠는데 요즘은 영어를 많이 쓰니까 풍경2. 풍경2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 제가 어쩌다 보니 그 건강한 먹거리 운동, 특히 이제 강 신부님께서 추구하시는 가톨릭 농민의 우생공 공동체 홍보와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뭐 또 우리밀, 네네. 또 유기농, 네. 또 발효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처음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효소 발효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좀 치유를 하고 싶어서 먹거리로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아산시에서 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그런 제안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하기에는 좀 버겁더라고요. 굉장한 기대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초보라서 귀촌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다하고 그냥 제 건강 돌보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먹거리에 대해서 기초부터 좀 제가 실제로 유기농을 재배해 보면서 그 친환경적으로 하는 게 그게 옳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디뎌왔던 것 같아요. 몸이 편찮으셔서가 또 중요한 계기가 하나가 됐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그 소중함을 더 잘 아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몸에 좋다더라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정말 직접 몸으로 느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실질적인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풍경2면 풍경1도 있나요? 예, 제가 이제 귀촌한 지 이제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정말 그 첩첩 그 산 중에 제가 제 집을 하나 딱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은 그 집을 완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거를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투라고 이제 체험장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시군요. 하기야 뭐 집과 뭐 일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다 또 연결돼 있어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같이 풍경1, 풍경2, 풍경1, 풍경2로 오늘 이렇게 스페셜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보통 이제 방송 라디오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저런 거 좀 하고 싶은데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방송 안내입니다. 그래서 방송 참여 안내 오늘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실 곳은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샵 1063입니다. 테스 가라사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 내일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신앙과 정신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의 크기는 그가 살아온 시간의 길이나 그가 세상에서 쌓아올린 부와 명성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한 사람의 삶의 크기는 그가 살아온 시간의 길이나 세속적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하느님을 닮았는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만 25년이라는 짧은 삶.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의 그 삶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빛을 봅니다. 사랑, 생명, 평화, 정의, 온유, 겸손, 또 희생, 진실, 믿음, 그리고 선행 등등 이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든 가치들은 바로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빛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닮은 이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남아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25년 김대건 신부님의 삶이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큰 울림과 빛으로 자리하고 33년 예수님의 삶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든 이들의 구원으로 자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며칠 전 진심 어린 사죄 하나 없이 미안한 표정 하나 없이 죽어버린 어느 학살자의 말로가 생각납니다. 그의 삶의 가치와 크기는 얼마만 할까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마무리하는 11월 위령성월의 마지막 즈음에 두 개의 상반된 삶과 죽음을 보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성찰해 봅니다. 어느덧 김대건 신부님 나이에 2배가 된 저는 지금 며칠 전 죽은 저 학살자보다는 더 나은 삶이라고 스스로 위안할 것이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반의 반이라도 닮으려는 노력을 성실히 기울여 나가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지냈던 김대건 시민 탄생 200주년 희년이 이제 내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알고 계셨어요? 예, 저도 관심 있게 솔매 성지도 다녀오고 예. 그래요. 뭐 희년이야 뭐 내일로 이제 끝이지만 사실 김대건 신부님의 계속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런 그분의 삶, 또 신앙, 그분의 정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또 살아내야 하는 그렇죠. 모습들이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머릿속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희년을 또 지냈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라틴어에 호디에 미히 크라스 디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로마의 공동묘지에 이렇게 입구에 써 있는 말인데 뭐냐면 그러셨어요? 예.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고 하는 뜻인데 항상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 사실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실 늘 살아가면서 항상 하느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죽을 생각을 하자 이 뜻이 아니라 항상 정말 하느님 대전에서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또 영원한 생명을 맞아들여야 하는 그 준비들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겠다는 걸 생각합니다. 사순식이 그 시작할 때 이제 제이수일 제를 이제 이마에 이렇게 떨궈주죠. 사가지고 이제 저는 제를 막 잔뜩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 전주에 신자분들한테 봐가지고 평소에
현찮게 사신 분들 같다 싶으면 죄를 막 한 바가지 갖고 막 얼굴에 막 예, 그다음에 잘 평상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 분들한테는 이쁘게 십자가를 이렇게 이마에 딱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제2의 식을 거행할 때 이제 뭐 이게 이 사제가 그 하는 말이 있죠. 그때 이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예. 사실 그것은 뭐 인생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혹은 뭐 다 죽으니까 뭐 그냥 먹고 죽자 이런 뜻이 아니고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더 성실하게 하나님 모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모아놓은 재산 좀 있으세요? 재산은 없고 예. 그냥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훌륭하십니다. 정답을 얘기해 주셨네요. 정말 김대구 신부님께서 스승 신부님들께 보내신 서한 편지 중에 이제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김대구 신부님 옥중에 이제 붙잡혀 있었을 때 이제 조정에서 김대구 신부님을 보고 굉장히 아까워하죠. 이렇게 유능한 젊은이. 그렇죠. 이 젊은이를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세계지도도 그리고 뭐 지리서도 개설하고 번역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스승 신부님께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게 조정 대신들은 저를 큰 학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나를 큰 학자로 여기면 기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은 나를 큰 학자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딱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손가락은 볼 줄 알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못 보는 것. 지식은 추구하지만 그 지식이 가리키는 진리. 그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 세상 비록 허물어져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 뭐 가치가 없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그게 소중한 이유가 있죠.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 존재의 이유이신 그 하느님을 모른다면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코엘레서 1장 1절 보면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염세주의자, 뭐 허무주의자의 말이 아니고 하느님을 빼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모든 걸 이뤘다 한들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먼지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김대건 신부님도 그런 차원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 그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셨고 심지어는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걸 추구하신 거죠. 그렇게 살으라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초대하시고 우리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 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 얼마 전에 이제 아산에 저희 집 눈이 엄청 왔어요. 그래요? 며칠 안 됐죠. 오. 근데 첫눈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눈 온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예. 억만금의 돈보다도 예. 그렇게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닐까. 그 예. 안에 내리는 그 눈, 예.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막 안젤라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위안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몸은 굉장히 이제 신경이 아프고 이게 뼈마디가 쑤시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굉장한 그 위로를 받는 거죠. 저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더군다나 여기 BBC에 이렇게 평화 방송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가문의 영광이시겠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소확행이란 말이 있는데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줄여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삶 안에는 그런 작은 평화, 작은 행복, 작은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마음, 그러면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을 또 충실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5대 조선교구 5대 교구장 주교님이신 다블리 안토니오 안주교님께서 당시 사목표 문장에 사목표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걸 가진 자다.
이 말씀은 사실 또 그 이전에 이미 아빌라의 성녀 데데레사께서 하느님을 가진 자가 모든 걸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온양 성당의 첫 그 입구에 딱 그렇게 써 그래요? 있어요. 예. 이렇게 말씀 딱딱하면 딱 이미 오셨군요. 가슴에 와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짜 재산, 우리의 진짜 미천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느님이어야 된다. 이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정말 그 소중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참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보글보글 라면 끓이는 소리와 함께 지금부터는 이제 이야기 먹방 본격적으로 함께라면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 농민의 소속으로 충남 아산에서 건강한 먹거리 운동을 하고 계시는 풍경이 영어보다는 우리말로 풍경이 대표이신 송영숙 안젤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빵톡에도 우리 이시의 마리아 사모님이 풍경이 이걸 띄워놓으셨어요. 농촌교육 힐링팜 이렇게 해서 사진 하나 띄워놓죠. 언제 이걸 찾으셔가지고 그러면서 마테오 주님 안녕하세요. 철새의 계절 에어컨도 봐서 음악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기대하지 않으시도록 안 나오고 아까 우리 테스 가라사대 때 얘기한 주제인데 우리 이근날님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시던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었습니다. 전 그분과 또 며칠 전 사망한 전 씨를 보며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전 씨가 누군지는 다 아실 거고,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제 계속 편하게 아까처럼 똑같아요. 그냥 쭉 함께라면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던 거 계속 합니다. 네. 풍경이 요 앞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니까 보시면 앞에 빵 보이시죠? 이 빵이 지금 풍경이에서 우리 자매님이 직접 만드신 빵입니다.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실제 이거 방송 전에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네, 물론 맛이라고 하는 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냥 맛있다 표현하기보다는 몸에 좋은 맛, 몸에 좋은 맛입니다. 구수한 맛. 우리 그 대전교 또 아산 근처에 계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한번 구해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풍경이 대표이신데 거기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시는 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아산 이 풍경 완으로 왔을 때 그때 이제 는 그 학원을 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이제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아산 거기 기술센터가 그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늘 들었죠. 귀를 열고 발을 아주 그냥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그 귀촌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 발효 효소로 치유하는 어떤 그런 그 작물 내지는 이제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식초.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참여하게 됐죠. 그래서 시에서 이제 뭐 한 3억 정도 보조까지 해주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귀촌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또 그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학원을 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거절하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제 이제 건강을 돌보는 일에만 좀 이제 열중했었죠. 그러면서 밀도 심어보고 감자도 심어보고 고구마도 심어보고 마늘도 심어보고 하여튼 안 심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장처럼 해본 거죠. 그랬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체험을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한테 그 가까이 접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작물이 저한테는 블루베리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예. 그래서 블루베리를 주 작목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빵 속에 들었던 것도 예, 블루베리잼이에요? 예. 제가 오, 키운 유기농 블루베리예요. 그렇구나. 직접 예, 예. 키우신. 뭐 체험 농장도 운영하신다고. 예, 체험장으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것도 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많이 따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우수 체험 농가로 이렇게 돼서 충남 교육감님께서 이제 인증서까지 다 받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친환경 유기농 인증서도 받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서류적인 거는 다 갖추어 놓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발효하면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데 그 풍경 위에서는 뭐 주로 발효해요? 발효하면은 뭐 미생물을 이제 재료로 해서 거기서 이제 그 과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곡물이랄지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발효시켜서 우리가 막걸리도 발효거든요. 예. 그거는 효모로 하는 곰팡이 효모로 하는 발효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효모로 하는 발효로 해서 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과실주, 식초, 막걸리 뭐 이런 거 세균으로 하는 그런 그 미생물로 해서 발효를 시작했었죠. 예. 그러다가 저한테는 막걸리도 안 맞고 저는 사실 술을 못 하거든요. 네. 와인이 좋다지만 와인 한 잔 마시기가 뭐 1년에 연중 행사라고 할 정도로 술을 못 해요. 그래서 술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효모적인 그 발효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균과 그 효모를 이용해서 빵을 지을 수 있는. 근데 다행히 저는 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테마로 잡고 그걸 컨텐츠로 잡아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뭐 이것저것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발효는 빵 쪽으로. 네네네. 그리고 그 발효한 것과 발효하지 않은 것의 어떤 뭐 차이점, 차이점이 효능 뭐 이런 크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파 보니까 그 소화가 잘 안 돼요. 음식을 먹어도 예. 소화가 떨어지니까 그를 소화를 돕는 어떤 효소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게 발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식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발효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발효를 좀 집중하게 됐죠. 관심도 많이 갖고 그거를 해보고 뭐 오디도 해보고 뭐 가까이는 뭐 복숭아도 해보고 개복숭아도 굉장히 뭐 또
알레르기나 뭐 이런 거에 좋다 그래서 개복숭아도 해보고 사과도 해보고 배도 해보고 뭐 근방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해보고 그리고 막걸리도 담아보고 그리고 이제 전통주도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봤죠. 10년 동안 제가 안 해본 거는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한테 맞는 거는 빵이구나 싶어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했죠. 예. 그렇구나. 사실 발효하는 건 사실 그런 과정 안에서 철저한 또 어떤 조건도 맞춰야 되고 관리가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예,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그러니까 이게 발효라고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영성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발효와 부패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발효는 익는 거고 예. 부패는 썩는 거고. 예.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세균이 하는 진행 과정은 비슷한데 아주 결과는 엄청난 천지 차이가 빚어지는데 생각해 보면 그냥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썩어버리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 좋은 정말 익어가게 발효한 그 우리 몸에 좋은 것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관리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늘 끊임없이 적절한 온도, 적절한 관리 이런 것들 끊임없이 해줄 때 이것이 잘 익고 몸에 좋은 것으로 변하지 않는가.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익어갈 수 있도록 삶이 익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거기에 합당한 노력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시간도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때 쇠를 뭐 담금질 하듯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잘 또 익어가는 게 아닌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자리해야 되고 그런 거 보면 사실 이 발효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성숙하는 모습들이 거의 다 발효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익균을 우리가 이제 예.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발효고 예. 부패는 이제 그 뭐 썩는 우리 거죠. 몸에 예. 나쁜 균들이 거죠. 이제 썩어가는 거죠. 예.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도 익어가야지 예. 썩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우리가 변화, 변질은 좀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썩었다 그러면 변질이라고 하지만 뭐 좋은 쪽은 또 변화라는 표현도 쓰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근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질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좀 익어가는 거. 오늘 가수가 노래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효한다는 것 보면 그냥 단순 음식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세상 사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보면 요즘은 사실 발효식품이 이제 젊은 사람들, 아이들이 그것을 좀 잘 입에 그러니까 자꾸 먹고 거기에 또 길도 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먹거리들이 너무 형편없이 자극적인 거를 많이 자극적이고 추구하죠. 또 패스트푸드. 예. 뭐 예전에는 5분 만에 오케이 하다가 5분도 길으니까 3분 오케이 그러다가 1분 오케이 하다가 지금 그냥 물만 먹고 먹는 뭐 그런 시대. 그러니까 기다릴 줄 모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막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화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삶 안에서 어떤 정서상으로도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시 본래 모습 되돌리는 거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 우리 먹거리가 여러 개 중에 하나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 하나도 또 좀 우리가 기다릴 줄 알면서 몸에 좋은 것들 만들어가는 모습들. 우리 조상님들이 사실 그렇게 사셨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 디딤돌을 집 하나를 지어도 디딤돌을 단단히 했을 때 그 집이 아주 풍성하게 되듯이 예. 우리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귀촌을 하셨다고 아까 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또 그 귀촌을 하시게 됐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지방으로 천안으로 내려온 거는 아빠가 이제 여기서 아빠는 남편 얘기하는 거죠? 예.
서정인 토마씨인데 예. 그 여기 사실은 대흥동 성가대에서 만났어요. 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예. 그때만 해도 저희가 20대였죠. 예, 그랬는데 다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토마 씨는 더 공부를 하고 생화학 쪽으로 공부를 했고 저는 이제 그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예. 이제 오랜 동안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토마 씨가 그 호소대에 하는 그 벤처 창업 1회거든요. 네. 그거에 선정이 돼서 벤처 기업으로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려운 상황도 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또 끌려 내려왔죠 저난으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이들 대학을 보내놓고 저는 이제 이렇게 귀촌을 하게 된 거죠. 건강도 안 좋았고 가정적으로도 서울 올라가기에는 좀 버겁고 이래가지고 그냥 시골에 그냥 자연을 벗삼아 제가 또 한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끼아라께서 추구하시는 사랑의 일치운동, 네. 포컬라레 운동에 네. 또 한동안 열심히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운동의 그 이상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귀촌을 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네요. 가세도 기울고 네, 몸도 가사도 안 좋고. 기울고 몸도 망가졌고 그 안에서 또 예. 신앙 안에서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면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자리하면서 네, 그 속에서 힘들지만 또 점점점 익어가고 예. 그러면서 지금은 귀촌에서 발효식품을 만들고 계시는 네. 자매님의 삶이 곧 발효네요. 예, 좀 잠시 쉬는 시간. 그때 또 우리 김대호 주님 희년 마지막 폐막 미사를 봉헌하는데 그걸 기념해서 오늘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 노래 가톨릭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가톨릭 농민회 소속으로 충남 아산에서 건강한 먹거리 운동하고 계시는 풍경 2, 풍경 2 대표 송영숙 안젤라 자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 이게 1991년에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선충 의원께서도 거의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그렇죠. 열심히 이렇게 해주셨고, 또 가톨릭 농민회가 또 아주 주도해서 이렇게 하고, 예전에 그 돌아가신 백남기 형제님, 네. 경찰의 과잉진압 물대포에서 돌아가신 백남기 형제님 2015년 11월 14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거의 1년 가까이 누워 계시다가 사경을 헤매시다가 2016년 아마 그 9월달에 이제 아주 돌아가셨는데, 그 형님도 우리 전국 우리농 부회장님도 하시고 네. 우리농 살리기 30년 동안 매진하신 분이고 농촌을 위해 정말 애쓰시다가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뭐 순교하신 거죠.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농 뭐 현실, 그러니까 우리 밀농사 현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예. 제가 19년도에 이제 구례에 네. 이제 여기 가톨릭 우리농에 참여하면서 선진직 견학식으로 해서 이제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래도 그쪽 구례 근방 지리산 밑에는 밀농사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예. 그나마 이제 뭐라 그럴까 맥을 이어간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 오랜 그 역사가 있는 네. 밀 우리나라의 밀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그런 그 자국들이 너무 선명하게 있어서 네. 아주 깜짝 놀랐죠 저는. 네. 예. 그렇게 쓰시니까 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농민들 손에만 맡겨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주도로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런데 사실 진짜 동이 미흡합니다. 사실 그 백남기 형제님 돌아가실 때도 그때 전국의 농민 총궐기대 한 것이 그냥 사실 우리나라 현실,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 쌀 개방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과 그다음에 쌀값 폭락 관련해서 좀 대책 마련을 위해서 그 벌기대를 한 건데 그냥 물대포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10년 전에도 두 분인가 농민이 돌아가셨고 2005년에 예. 10년 후에 또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걸 촉구했는데 나라가 국민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교자처럼 이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나마 그 맥이라도 우리 자매님처럼 또 이렇게 아산에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농 활동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힘이 있는 정부가 나서서 그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2007년에 이제 예. 곡물 가격 폭등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에도 사실 그런 어떤 곡물에 대한 그 식자 그 식품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밀 자급률이 10%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예.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은 그나마 이제 빵이랄지 뭐 밀에 대한 공급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희망을 걸고 우리가 조금 더 국가의 요청도 하고 우리 자신들도 노력을 하고 있으면 좋은 또 어떤 일본처럼 예. 내지는 뭐 유럽처럼 어떤 자금률에 있어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뭔가가 바로 서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교리 원리에 이제 보조성의 원리가 보조성의 원칙, 예. 도와줘야 되죠. 네.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을 더 멀쩡한 사람이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게 보조성의 원리인데, 거기 보조성의 원리 차원에서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정부예요. 나라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우리농 관련해서도 우리밀 같은 경우도 많은 초반에는 일단은 자리가 잡히기까지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농민들이 이렇게 나설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밀 농사를 질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보조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니들이 알아서
뭐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하면 그 참 버텨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보면은 관심인 것 같아요. 네.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신앙에 대해서 막 열심히 그 청년 때부터 했던 그런 어떤 열정이 네. 일어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밀도 마찬가지로 우리 먹거리잖아요. 예. 내가 아파 보니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됐고 네. 거기에 대해서 빵에 또 관심이 갖게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지켜가고 그걸 갖고 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열정 이런 게 또 살아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사실 정부가 주도해야 마땅하지만 또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은 많은 또 우리들의 관심, 예, 그런 것들이 또 여론이 되고 네. 그러면서 정부는 당연히 국민들의 어떤 요청에 응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또 우리 밀에 대한 많은 관심, 예.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계속 홍보하고 예. 그 홍보가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예, 하더라고요.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값이 비싸잖아요. 일반 밀보다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그러한 여론들을 만들고 그런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그렇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또 맛의 맞아요. 차이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수입밀과 우리밀의 맛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입밀과 우리밀의 차이는 굉장하죠. 사실 수입밀은 1차적으로 이제 그 클리보세이드라고 그 제초제의 그 성분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암에 걸린다든지 그 이상적인 아주 그 생각지도 못한 병들이 우리를 굉장히 지금 해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수확할 때부터 이 수입밀은 수확할 때부터 대규모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프리하베스트라는 그런 제초제 살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또 멀리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그 유럽이랄지 아니면 캐나다, 미국 이런 밀들을 수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부패를 방지하고 변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포스트 하베스트라는 어떤 농약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거를 다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근처에서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전국 각 곳에서 여러 곳에서 지금 우리밀을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재배하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방앗간들도 이제 조그마하게 영세하지만 지금 제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로컬 푸드라는 예. 물론 그거는 이제 거대 농협에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로컬 푸드를 통해서도 가까이 소농으로 아주 조그맣게 농사 짓는 농민들이 그 먹고 남은 그런 농산물을 가져다가 매대에 올려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구입함으로써 농가나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드시는 고객들도 건강하게 이렇게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밀은 일단은 방부제나 제초제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건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유기농, 친환경 이런 농산물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우리 강 신부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거든요. 그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어떤 그
그런 메신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저는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네. 요즘 말씀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보통 맛이라고 하는 건 혀로 혓바닥으로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한 이제 설명도 지금 건강에 대해 얘기하셨거든요. 네, 사실 맛은 몸으로 느끼는 거다라는 새로운 정의를 한번 해보게 되네요. 왜냐면 혓바닥으로 하는 건 사실 뭐 거기다 온갖 뭐 안 좋은 거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일단 혀로는 뭐 그냥 목 넘기만 좋으면 되고 뭐 혓바닥으로 좋기만 하면 되고 사실 요즘은 그런 맛을 많이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몸으로 느끼는 맛, 더 나아가서는 영혼으로 느끼는 맛 그렇죠. 이런 맛들을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맛을 우리가 좀 맛들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효능이나 뭐 건강에 좋다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이 느끼는 맛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직접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이제 경험을 살려서 겨우겨우 이제 뭐 좀 해보겠다 싶은데 벌써 지금 2년째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사실 뭐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연히 또 영향이 있었겠죠? 엄청 영향이 예. 컸죠. 시작하자마자 이제 뭐 폭망한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바로 직전에 제가 포컬라레 영성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로피아노를 이제 가보게 됐어요. 성지순례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아산시에서 예. 외국 선진지 우수 이제 선진지 견학 우수 농가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예. 독일, 스위스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동참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포콜라레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혼자 그 일행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저는 혼자 이태리로 이제 독일에서 이태리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인치사로 갔거든요. 예. 근데 인치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주 시골 마을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성지를 지어 놓으시고 굉장한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어떤 마을을 형성해 놓으셨어요. 올리브 나무로 쫙 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저는 굉장한 쇼크를 받았죠. 그래서 더 이제 이런 올바른 먹거리에 대해서 더 내가 한 발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판단이 서게 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또 그런 체험이 네. 또 굉장히 성지순례가 예. 굉장한 저한테는 또 지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예. 거죠. 그 자체로 봐도 지금 이게 하나의 그냥 뭐 목살기 위한 뭐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되게 우리 영성적으로 네, 그게 녹아 있는 네. 그런 어떤 보면 소명으로서 하시고 있는 것 저는 같아요. 그렇게 예. 생각. 그렇습니다. 그 풍경 투에 가셔서 근데 뭐 체험하게 되면 뭐 어떤 것 뭐 거기 하나요 이제? 일단은 뭐 이제 블루베리가 이제 수확 한 5월부터 수확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블루베리 딱이라든지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딸기 뭐 이런 거 그리고 농산물 이제 수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바로 또 공방 옆에는 또 방사된 닭들이 있어요. 네. 청개하고 백봉오골개가 있는데 네. 그거 이제 닭의 일생 그러니까 알에서 부화돼 가지고 병아리가 돼서 그게 커서 닭이 되고 다시 이런 닭의 일생이랄지 그거를 또 체험하게 되고 그 알로 그리고 블루베리 딴 걸로 이제 쿠키나 빵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매님이 체험하신 걸 먼저 체험하신 걸 나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어떤 지금 뭐 이제 편찮으신데 좀 어떻게 건강 괜찮으십니까? 예, 거의 완쾌된 것 같아요. 완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예. 완결됐다고. 예.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그 처음 발병. 이제 이렇게. 뭐 한 9년. 예. 예. 그래서 5년 정도 되니까 마음 놓으셔도 된다고 예. 얘기는 하시는데 제가 이제 무리하게 막 이제 또 막 노동이잖아요. 네. 농업이라는 게. 그래서 막 무리하게 하면 몸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요즘 사실 어저께 눈이 엄청 왔는데 그 온몸이 막 쑤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좀 무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예.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이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지만 뭐 위드 코로나 얘기하는데 또 요즘 막 너무 확진자 갑자기 막 늘어나고 그렇죠.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니까 예. 또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대림식이 새로운 전례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새해 계획 혹은 새해 목표 혹시 있으신가요? 새해 계획은 예. 그 우리 우생공이 좀 더 이제 발전되고 네. 좀 더 우리 추수감사 미사 때 강론 말씀에 어느 정도 우리가 파이를 만들기까지가 중요하지 그 파이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는 그 다음은 저절로 발효가 되듯이 저절로 파이가 커지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더 위로를 받고 지금 현실은 좀 힘들지만 저는 이제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희생 속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유튜브 인터넷 접속하셔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사연 또 남기실 수 있고 또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대전 가톨릭 우리농에 제공하는 유기농 상품 매주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마지막으로 방송 참여 소감 간단하게 짧게. 예, 저 아주 가문의 영광이었고요. 생각보다 신부님께서 너무 이렇게 자상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편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저도 잘 차분하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도 될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그냥 토요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 내일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 뭐 불금을 보내시더라도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신앙과 정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성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장수엽찬, 대전 가톨릭 농민의 우리 농 카페 그린하우스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이 또 휴가 가신 분 계셔갖고 여기 스튜디오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가톨릭 농민의 소속으로 순안 아산에서 건강한 먹거리 운동하시는 풍경2 대표 송영숙 안젤라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